안녕하세요. 2년째 세계여행 중인 알찬입니다. 여기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인데 글쎄 제 캠핑카가 엔진이 깨졌습니다. 여기 현대 카운티 팔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 현대에 급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세계여행자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수리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 키드님이 애틀란타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구독자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또 만나고 봤더니 그 형님께서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그 다음에 대우 오일 세 가지를 직접 갈아주셨어요. 근데 가려고 엔진을 딱 열었는데 있으면 어떻게 뭐 저기겠지만 불이 없으니까 저기서 새서 지금 저 밑에 쪽으로도 시커멓게 묻어있는 게 시커멓죠. 어라? 까만 게 묻어있네? 라고 해서 봤더니 진짜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깨졌어? 한국의 현대 군산 하이테크 센터에 부품 가능할까요? 백방 막 여기저기 알아봐 주셔서 제가 연락드린 다음날 바로 부품을 구해서 한국에서 보내주셨어요. 일주일 걸렸죠. 이틀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세계여행 다닐만 합니다. 어디서든 요청 이틀이면 와요. 단 비쌌다. 부품 값은 한 8만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택배비만 33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게 너무 좋았죠. 이건 정비소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또 때마침 애틀란타에 주인님의 고모분이 여기 사시는 거예요. 또 고모분님이 발 벗고 나서 주셔가지고 정비소를 찾아주셨어요. 제가 러시아, 터키, 모로코, 튀니지 이렇게 정비를 다녔었거든요. 이게 다 정비할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말도 안 통해, 정확하게 요구했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데 여기는 한국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상 갔더니 제가 세계여행 한다고 했더니 아이고 너 진짜 고생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이것저것 진짜 친절하게 봐주셨어요. 과연 어떻게 한국인 분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정착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나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가능한지. 드디어 이제 광복이를 찾으러 갑니다. 와, 저기 보인다. 광복이 저기 보입니다. 저기 여기 있습니다. 과연 잘 된 건가? Your destination is on the 저기 right. 계신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과연 수리가 잘 됐을까? 과연 수리가 잘 됐을까? 저기 있네요. 저기. 오야. 따라란. 겉으로 봐서 모른다는 거. 오케이. 들어왔고요. 아이고, 지금 상태는 말씀 한번 드려보면, 카운티가 내부에서 엔진이 들어가는 거, 수리 공간이 너무 작은 거죠. 수리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차가 여기서 처음이지 않으실까. 그래서 힘들었을 텐데, 여기가 엔진입니다. 여기 엔진. 그래서 여기 공기가 들어와요. 공기랑 기름이랑 엔진 들어가서 뻥 하고 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배기 머플러 뒤에 까만 연이 나오는데 그걸로 가요. 요거 밑에 프레쉬 생겼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요거 4H모로 써있는 요게 깨진 거예요. 저기 가는 게. 여기서 새는 거죠. 새는 거. 그래서 새서 일단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빠져나가면서 이게 터보가 있어가지고 걔를 돌려줘서 좀 더 출력을 좋게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엔진이 깨지다니. 제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수리가 잘 됐대요. 그냥. 그래서 한번 가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수리 뭐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봐봐, 저 뛰어다니시는 거 봐. 뛰어다녀. 이거 봐봐요. 지금 막 뛰어다니십니다. 와, 이게 정비소 안의 모습입니다. 엄청 바쁘십니다. 왔다 갔다 차 바깥 하면서 정신없으시. 조지아 애틀란타에 있는 소나무 정비라는 곳이에요. 사장님 바쁘죠? 바쁘신 거 아닙니까? 바쁜 시간이죠. 계속 바쁘죠. 사장님, 저 짬나면 저거 좀 이따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걸요? 저 차 어떻게 수리됐는지. 어떻게 수리됐는지 뭐 뜯고 붙인 거지 뭐. 이게 전문가로서 뭐가 다르잖아요. 알려주세요. 제가 작업하는 한테. 작업하는 애한테? 네. 아이 말고 사장님 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데? 자막 넣어주시면 되지. 안 돼요. Hello, my friend. Small talk. Can you small talk? Okay. Hello. How are you? Good. Can you say me how to fix it? It's hard for you.
very small space. Yeah. Yeah, it's first time. Yeah, first time. What is different on say another vehicle? Another the same size? Yeah, only this engine inside is a little bit space. Yeah. It's hard. Thank you. It's hard for you. Yeah, Thank I mean, you. Yeah. Never touched engine diesel. This. Only gasoline. Okay. Yeah. It's first time. Sometimes change the oil. Just change oil, but it's fixed it. Yeah. Oh, thank you. I saw you light front tire and here and up, and then you fix. Out the more space this side. Yeah. And I handle in. Yes. Thank you. Yeah. Thank you. Yeah, you work. Thank you. Now So, good, right? Thank you. You work. Okay. Maybe your family see this video. Maybe not. Maybe. So can you introduce yourself? Spanish. Whatever. Spanish. Yeah. Un saludo a mi familia en Hidalgo, a mi mujer y a mi hija, y a mi madre. Un saludo a todos. Let's see. Okay. Okay. Thank you, my bro. Thank you, my bro. I'm very happy because maybe not fixed it. I'm back to the Korea, but you made it, fixed it, so I'm travel. I'm very happy. Good. Thank you. 저 친구가 이제 메인으로 붙어서 3일 동안 수리를 해줬던 겁니다.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란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솔직히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이랑 이렇게 정비해서 2년 됐으니까 살짝 그런 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데 오시게 돼서 여기서 어떻게 정비업을 하고 계신지 대단하십니다. 미국인들 차도 고쳐주고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죠. 뭔가 기뻐요. 너무 제가 한국인으로서 너무 기뻐서 한번 과연 그 노하우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저도 한번 배워가지고 올 수 있으면 오면 좋죠. 손님 오면 사장님이 접대하시고 여기 정비사님들한테 어떤 거 수리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손님과 상대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바쁘셔. 이 틈이 없어. 인터뷰할 짬이 없어. 사장님이 쉴 틈이 없으십니다. 쉴 틈이 없어. 정신 없어요. 계속 손님이 오고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국뽕이 오릅니다. 여기도 LG 에어컨. 왜요? 아니 그 또 해드려야지 또.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턴다고 그러잖아요. 왜 수다 좀 떨어줘야 좋아하시지. 그냥 왔는데 뭐 키놓고 가세요 하면은 또 근황도 묻고 여쭙고. 이게 또 나름 또 영업 비밀 노출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이거 또 영업 비밀까지 알려주시고. 영업 비밀? 아니 그게 다 기본 아닌가요? 정비소나 무슨 지금 어느 기본이 안 된 식당이든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드려야 다음에 또 오시지. 또 그리고 또 친분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여긴 동네가 좁아요. 그래요? 한국의 면단이에요. 분 단위도 아니고? 아유, 한 달이 걸리면은 뭐 다 알아요. 그 집 소식. 뭐.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아틀란타에서는. 진짜요? 뭘 못합니다. 한번 찍히면 그래요? 찍히면 죽는다라는 표현이 영화도 있었잖아요. 예. 아유, 그 영화, 너무 옛날 일. 나이가 드러나시게. 딱 그거죠. 저거는 좀 오래 잡혀 있는 거고, 나름 이 입원실이 다 있어요, 나름. 저긴 중환자실, 저 뒤에는. 저 뒤에. 오래 있는 애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외래. 바로 잠깐 L 와서 고치. 올라가고. 저쪽도 이제 저쪽은 좀 리프트가 좀 높죠? 헤비, 트럭이나 뭐 저런 밴, 트럭, 그런 거 작업할 때. 아니, 혹시나 저처럼 세계에 오신 분 중에 여기 온 사람 있어요? 없었죠? 한국 차 가지고 오는 게 처음이에요? 없으셨죠. 그럼 저 차도 처음이에요? 저 차는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애들 학원 예. 통학용 뭐 그런 버스로 본 적은 그럼 손 만져보신 건 처음? 네, 차 키가 없는데? 키를 안 주셨다. 정비할 생각 없어요? 저요? 정비화 하고 싶어요. 미국 와서? 저 가능해요? 그럼. 저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나는 진짜로? 뭐, 나는 할 줄 알아서 했네. 근데 이거, 그래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진짜로요? 미국 와서 살아. 여기 기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비자는 해결하고 와야 되죠? 비자를 이제 여기 이쪽으로 우리가 스폰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영주권을
해야죠. 아, 그거 가능해요? 그럼요. 그 또 전공도 또 공업 그런 이과잖아, 저기 기계 쪽. 네. 짤이죠. 아, 그래요? 저 여기 미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 교육도 그렇고 애들이 일단은 편해. 그 입시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아, 난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그 지옥을 살다 왔기 때문에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라 누구보다 잘 알죠. 그 지겨운 자율학습, 보충 수업, 새벽 도시락 2개 싸가지고 하고 다니고. 아,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스카이대는 못 가잖아요. 그나마 한국 서울에 있는 뭐 대학 나왔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 전공은 그 경력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미국 사는 데는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아직 40대 어떻게 되세요? 82년생이에요. 어우 나랑 10살 차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는 이거를 시작한 게 그쯤이에요. 저도 언제 오셨어요, 여기? 저는 31살 때 왜 오셨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걸 하러 왔죠. 처음에 어떻게 뭔가 뭐 잡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냥? 돈. 아, 그럼 아무 여기 아는 데도 없고. 연고도 없이 만불 들고 6 지미야 6 너 따가리 짬이 엄청 왔다 갔다 바쁘셔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인터뷰하는 이거 것도 없고 체크? 눈치 보여요. 최대한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 산책 좋죠? 네.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네. 네? 해도 돼요? 네. 이 세계여행 다닌다는 저 이런 이상한 사람 봤을 때. 첫인상 예,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럼 솔직하게 해도 되나요? 솔직하게 해도 되죠. 솔직하게 그게 좋은 거죠. 좀 무모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누구나 감사해요. 느끼겠지만 네. 무모하고 좀 야, 저걸 왜 하지? 뭐 이런 생각. 근데 이제 어. 얘기를 들어보고 네. 나는 못한 거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점점. 내가 과연 그 나이대로 그런 상황에 가면 네. 할 수 있을까? 어. 못해. 뭐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이거 안 할걸요? 그 그쵸. 소중함을 알아야죠.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추억을 남겨주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네. 아무리 돈 다 주고 차 다 대주고 기사를 붙여줘도 안 할 거예요. 그럴까요? 대단하신 아유,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럼 이거, 전 너무 궁금한 이거죠. 한국인이 여기 와서 어떻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언제 오셨어요? 언제? 몇 살 저는 때? 2003년 월드컵 그럼 22년 전? 그렇죠. 월드컵까지는 보고 월드컵까지 보고 그 다음에 아. 구정 다음 날 네. 짐 싸갖고 왔죠. 좋은 거 다 보고 오셨네. 볼 건 다 왔죠. 구정까지 떡국 먹고. 근데 왜 오시게 됐어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오게 된 계기는 2000년 초반에 대학을 졸업했고 예. 왜냐면 저는 IMF 시대에 대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피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1년을 꿇었죠.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래. 저는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배낭여행. 그래요? 예. 1년 노는 동안 그냥 뭐 한 3년. 사장님도 그렇게 썩 정상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때 아니면 또 뭐 그때 또 한참 배낭여행이 또 유행이었어요. 예. 그 유스 호스텔 같은 데서 하룻밤 뭐 15,000원짜리 자면서 저 그 당시에 한 3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아껴가며 살았죠. 그러면 여기는 뭐 이렇게 뭐 하거나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2000년 초반에 졸업을 하고 네. 근데 이제 무슨 저도 트라이를 많이 했죠. 뭐 대기업도 해보고 증권사, 보험회사. 왜냐면 제 전공이 또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예. 그랬는데 이제 안 되죠. 워낙 경쟁도 심각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취업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조그만 벤처 한 2년 직장 생활 했죠. 네. 근데 이제 회사가 네. 어려워지면서 부서가 정리가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밑에부터 제가 그 바닥이었으니까 뭐 정리가 된 거죠. 핵심만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다 정리되면서 뭐 할까 하다가 이제 누구의 추천으로 미국 가면 이빨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기공사, 치기공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또 실제로 많이 벌었어요. 그거 하셨어요? 그거 듣고? 왔죠. 그것 때문에 왔죠. 그래가지고 뭐 학생 비자로 일단은 왔고 와서 이제 변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그 듣던 거하고는 완전 달랐죠.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기술이 없잖아요. 제가 무슨 치기공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무슨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공대를 나온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는 아무도 써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뭐 취업이 되기로 하고 왔으면 뭐 열심히 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막상 와서 이제 부딪혀 보자고 하고 와서 두드렸죠. 한 6군데 면접을 봤는데 다 같이 하는 소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 할 줄 아냐.
아. 뭐 할 줄 아는 거 없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너를 언제 키워서 우리한테 이득을 주게끔 해서 너를 내가 고용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집을 노크를 했는데 그 집에서는 고용을 했어요, 저를. 근데 와. 이제 뭐 고용이 됐다고 무슨 뭐 바로 제가 이빨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예. 매일같이 그 픽업하고 딜리버리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기술은 안 가르쳐주고. 거기까지 좋아. 미국 분인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다 한국 사람들이었죠. 그때는 많았어요, 기공소가. 근데 지금은 사양 산업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은 한 달에 월급을 600불을 주는 거예요. 주급이 600불이 아니라 한 달. 여기서 와. 룸메이트 반값을 한 달에 300불을 줬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왜 정비는 아예 정자도 모르셨네. 지읒도 몰랐네. 아유, 저는 이 가게에 원래 손님이었어요. 오케이. 제가 이 가게에 단골 손님이었죠. 그 당시에 왜 제가 이 가게를 자주 왔냐면 네. 그렇게 낮에 일을 해도 돈이 안 되니까 밤에는 제가 여기 동네에서 대리운전을 했어요. 오케이. 네, 대리운전을 하다 보니까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뭐 한두 번 이렇게 오일 체인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게 된 데가 지금의 제가 하고 있는 가게죠. 되게 좋으신 분이었죠. 그래서 사장님하고 그리고 형님 동생 하면서 하다가 형님이 이제 너 여기서 좀 일해볼 생각 없냐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손에 막 연장 들고 차고 치는 기술이 아니고 이제 가게 운영하는 법부터 해서 뭐 파트 그런 걸 주문 알려주셨어요? 그럼요. 그런 거를 가르치시더라고. 아주 고마우신 분이죠. 와, 그거 엄청 은인이네요. 그럼요. 그럼 이거는 그 배우시고 이걸 차리신 거예요? 아니죠. 그냥 인수를 한 거죠. 그냥 그분은 떠나시고 가게를 그냥 두고 그대로 가신 거죠. 장비니 뭐 그대로. 그래요? 진짜 은인이시네? 네, 물론 제가 그냥 주신 건 아니고. 그렇겠죠. 이렇게 오늘 저가 스카웃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되신 거냐? 그렇죠. 예. 이 스카웃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자꾸 했길래? 이 얼굴을 비춰야 되는 거죠. 밥도 사오고 밤에 술도 한잔 하자고 막 그러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그러면은 이제 영어를 그러면 어떠셨어요? 이거 와서 영어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제가 대학을 나왔으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문법 위주의 영어를 많이 했잖아요. 뭐 토플이니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제가 뭐 영어를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딱 막상 와 보니까 입이 안 열리죠. 문법적으로 뭐 쓰고 읽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만 실제 생활 영어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 제가 그로서리에서 또 일을 했어요. 한 2년을. 어디서요? 그로서리라고 이제 동네 편의점 같은 그런 거죠. 거기서 이제 흑인 영어를 좀 많이 접했죠. 정상적인 미국 영어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백인들한테는 울렁증이 있어요. 흑인들이나 이제 여기 남미 분들은 편해요. 그냥 막 문법이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어차피 걔네도 틀리거든. 서로 그냥 막. 그러면은 이거 하실 때 뭐 차별이나 뭐 이런 거 느끼는 게 있으셨어요? 할 때 약간 뭔가 날 차별하는 것 같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손님 중 대부분 80%가 한국 분들이고 네. 나머지 뭐 20%가 외국인, 미국 백인들은 별로 없어요 또. 백인들은 습성이 이런 샵을 잘 안 와요. 자기들이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은 불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백인을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기본 성향일 수 있죠. 성향이죠. 제가 느낀 성향은. 그렇죠. 흑인들은 무조건 싸면 와요. 어쩔 땐 제가 막 손님한테 소리도 지르거든요. 왜? 막 와서 아는 척하고 뭐 깎아달라고 그러면 그러면서도 와요. 왜냐면 흑인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거죠. 이런 그렇죠. 데 있으니까 정비를 받을 수 있지. 저는 그래서 좀 사장님 덕분에. 저는 뭐 많이 차지를 하지 않고 받을 만큼만 딱 받자는 게 제 비즈니스 그 마인드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비를 하기 전에 저도 여기 정비소를 다니면 차를 제 차를 보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면 그 견적이 나오기까지가 너무 막 두근두근 얼마가 나올까 오늘 또 얼마가 나올까 그런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받을 만큼만 받자. 그게 또 손님이 다시 오시는 그거예요. 지금 10년째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10년 되신 거예요, 정비? 딱 10년 너무 됐습니다. 넘겨받으시고 10년. 근데 넘어온 거 만족하시나요? 넘어오신 거 미국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난 지금 괜찮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단점은 모든 게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관계 완전히 다 이상가족이 돼갖고. 고향에 계신. 그렇죠. 우리 누님이 두 분 계신데 그래도 큰 누님은 뭐 2번 정도 왔다 갔지만 작은 누나는 지금 20몇 년째 얼굴도 못 본 화상으로만 친구들
친척. 아, 제가 이제 뭐 자유롭게 한국을 나갈 수 있고 그러면은 그건 또 좀 해결이 되겠지만은 네. 저는 22년 동안 한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바쁘시- 왜냐면은 처음 와서는 뭐 적응하느냐고 몇 년 가. 그렇죠. 저도 여기 와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애기 낳고 그러면 또 못 가. 가게를 차렸어. 그러면 네. 또 가게 때문에 또 못 가. 그게 벌써 아. 22년 세월이 된 거죠. 안타까운 사연이죠. 중요한 거는 별로 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아, 그런-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뭐 향수병, 뭐 맞아요. 한국의 음식 예. 그런 것 때문에 막 한국을 그리워하고 그러는데 네. 저는 전혀 없어요. 너무 여기- 좋아 미국이. 여기 그냥 한국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먹을 것도 그렇고 뭐 친구들도 많고 한국 사람도 많고 네. 말도 뭐 그냥 다 통하고 은행도 한국은행도 있고. 오, 맞아요. 굳이 한국 가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민 트렌드가 바뀌어서 네, 아,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트렌드가 요즘은 네. 10년 전부터 저 때까지만 해도 없는 사람이 왔어요. 저도 올 때 $10,000 들고 왔거든요. 네. 1,000만 원 바꿔가지고 음, 뭐 이것저것 하고 오니까는 네. 한 $10,000 남아서 이제 뭐 중고차 사고 뭐 그거로 이제 여지껏 살았는데 요즘 네. 분들은 돈을 갖고 와요. 우리처럼 막 그냥 와서 헤딩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젊은 사람들도요? 그렇죠. 젊은 애들도 부모가 서포트를 해주든지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갖고 오지 여기 와가지고 그냥 맨땅에 헤딩해보자 이런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가족이 있으시잖아. 네. 가족이 있는 건 또 달라요. 가족이 있으면 뭐 책임감이라든가 아. 열심히 살게 돼 있어. 아, 그래요? 자식들이 배고른데 밤에 잠이 와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렇게 저는 막 밤에 택시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그렇지. 또 아침에 일 나오고 투자 그러니까 돈만 되는 거는 다 쫓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20년이 그냥 갔죠. 사모님도 그럼 아이들도 다 행복해하는 것 같으세요? 너무 아이들이야 뭐 초이스가 없었죠.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아, 한국을 그렇지. 모르죠. 근데 이제 가고는 싶어 해요. 그러면 그냥 원어민 같겠네요? 네, 아니죠. 근데 이제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이제 한국말 좀 많이 했고 지금도 저랑 와이프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안 하면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아쉬워서 해요. 뚜벅뚜벅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완전 단절이에요. 맞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돼. 아니 근데 걔네도 한국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한글 학교도 다니고. 근데 그거 있잖아요. 다들 요새 한국에서 못 오는 게 네. 비자 받기가 어렵잖아요. 정권 네. 바뀌고. 네.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거는 있어요? 이제 뭐 여기 이민법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보셔야지. 그냥 하면 내가 혼자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조력을 받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게 잡이거든요. 경험도 풍부하고 이런 케이스는 된다 안 된다 딱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지 내가 기대를 안 갖잖아. 혹시 그런 분 아시는 분 있어요? 많죠. 여기 이민법 변호사들 나 뭐. 한번 궁금하다. 가서 찾아뵙고 네. 뭐 인터뷰하고 이러고 저도 궁금하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엄청 궁금할 것 같아요. 오실 수 있는 길은 많아요. 근데 요즘 또 특히 트럼프나 뭐 이런 쪽에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세계여행 다닐 때 좀 요 정도는 챙기고 다녔으면 내가 너무 불안하다 이런 거. 글쎄요. 차들이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차들이 아니고 뭐 차는 물론 다 똑같은 차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뭐 펑크에 대비하는 법, 지렁이 같은 거 대치할 수 있는 거 네. 아니면 이제 에어 펌프라든가 그런 거는 배터리에 연결해서도 충분히 네. 바람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없어도 만약 무슨 사건이 터지면 저처럼 엔진 관련 사건이 터졌지만 부품도 없었고 한국에서 보내서 오면 다 수리가 가능. 수리는 가능하죠. 뜯고 붙이는 거는 뭐든지 다 합니다. 엔진을 내려달라면 내려드리기도 하고 붙여달라면 붙여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파트를 구해서 작업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쵸. 아프리카도 해보고 유럽에서도 네. 해보고 러시아에서도 해봤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가서도 불안불안해요. 맡겨놓고도 이게 잘 되는 건가. 지금은 저는 아니, 아무 걱정이 없었거든요. 금액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어요? 수리비요? 먼저 수리비를 얘기하고 작업을 하나요? 아니면 체크업을 하고 견적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업하고 나서 견적을 그러니까 거의 다 한 다음에 견적을 한 다음에? 맞으면 안 줘요. 모로코나 튀니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비용이. 물가가? 러시아도 그렇고 제가 튀니지에서 오일 다 체인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줬나? 오일 사간 것도 아니고. 유럽이 좀 비싸겠죠? 유럽은 엄청 비싸죠. 충분합니다. 너무 하시고 감사해요. 이제 점심 먹는 것도 점심이요? 저도 먹어도 돼요? 그럼요. 제가 오늘 타코. 정통 알겠습니다. 멕시코 정통 타코.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 취향 고르시면 돼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곱창도 있어요. 곱창.
Un plato y dale aquí para que vean bien el taco. You like the onion? Yes. Wow. 네, 와보세요. And this? 드레빠. Trepa. 예, 오세요. And one, yes. 아, 반찬 드세요. thank you. 와. 와. Thank you. Thank you. 우와. 와, 신기하다. 와. 잘 먹겠습니다. Aprovecho, ¿eh? You put lime here. Ya, aprovecho, ¿eh? 라임. 자, 이제는 먹방으로 돌아갑니다. Pongan la película otra vez, está buena. Fuerte, ¿cuántos tacos? 내가 멕시코 가면 맨날 주시던데. Cuatro, porque cada uno vale lo mismo. 멕시코 음식이잖아. Vale lo mismo que tacos. 저희 미국 왔다고 미국 음식 맨날 안 먹었어요. 한 번 먹었습니다. Vale lo mismo. 차에서 뭐 맨날 해주시구만. 맞아요. 그 엄마가 얼마나 고생이야. Pero tres que traen 15. 저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 여행 가려면 할 수밖에 없어요. 맛있어요. 금요일마다 이렇게 먹어요? Comiendo chorizo. 먹어? 응. Pica. Spicy. 스파이시. So o very spicy. 소스.